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고는 있지만 뚜렷한 매수가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가 나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국내 증시는 현재 또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을 한 상태인데요. 코스피는 16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는 아침부터 장맛비다운 비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후부터는 영남 지방으로 확대되고요. 또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가 가장 비가 강하게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닉네임과 함께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함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증권 방송에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또 두 분께는 신의 손 로댕정 관람 티켓을 2장씩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군이 실전 매매에 대해서 날카롭게 또 분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책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각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경계 매물과 또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11시 구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0.1포인트 오른 168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코스피는 1691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성공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오늘장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 얻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역시 다시 하락으로 마감되면서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역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강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이 1,200억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연기금을 중심으로 33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혼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스닥은 개장 후 꾸준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포인트 오르면서 49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간 빠진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이 전해지면서 490포인트와 492포인트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한 지 2시간이 흐른 현재 49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에 소폭 매수로 보였던 기관이 매도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기관이 22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도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3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5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8원 20전 하락한 122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23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의 성공적인 국채 입찰과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게다가 6월에 외환 보유고가 40억 달러 증가했다는 소식도 오늘 원화 강세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며칠간 약세를 보였던 조선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대형 컨테이너선 17억 달러 수주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6%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STX조선해양 역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 강세인데요.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양호했고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유 신소재가 9%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KB 오토시스도 7% 이상 오르고 있고 신창전기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역시 연일 강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태양광 시장이 또다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태양광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와 오성 LST가 4% 이상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TCK도 3% 이상 오르고 있고 두성 엔지니어링 역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현대건설 인수 합병을 놓고 범현대가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로 떠오른 현대차만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3% 이상 오르고 있고 현대증권도 5% 가까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 신라가 해외여행 수요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현재 1% 이상 오르면서 26,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최근 4일 연속 급등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7%가량 올랐는데요. 오늘 호텔 신라는 장중 강세를 이어가다가 현재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본격적인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5월 말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는 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면세점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에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주말을 앞두고 눈치 보기가 치열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고 오늘 그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포스코가 5거래일 연속 내렸었는데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1.6% 올라오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4거래일 만에 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6거래일 연속 내렸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오늘 보합권 내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또 유럽, 미국까지 이어지는 경제 불안감은 수그러들지를 않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증시가 조정을 받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거기에 앞서 최근에 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럽발 금융위기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상당히 나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에도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제조업 지수뿐만이 아니라 주택 판매 지수라든가 주요한 경제 지표가 그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문제일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경기 확장 국면인 50 이상의 그 지수가 발표가 됐지만, 시장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 증시도 상당히 조정 국면을 받고 있지만, 전일 같은 경우에도 마감 직전에 상당히 하락폭을 축소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도 탄력을 받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정 국면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증시도 상당히 그 보합권에서 그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그 조정보다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그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한번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 개인과 기관 중에서 특히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그 지수의 하방 정직성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다만 부담스러운 점은 그동안 시장의 주도 세력이었던 애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서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국면을
국면은 충분히 다음 주에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증시의 그 격언 중에 그 공포와 탐욕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르게 되면 지속적으로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심리적인 측면이고요. 반대로 공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지수가 빠지거나 뭐 관심을 보고 있는 종목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매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단기간에 지수가 약 7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그 낙폭이 컸던 그런 우량주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이 꽤 똑똑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인은 운수 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사주더라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을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으실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7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게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는 그 지수가 하락할 때는 어느 정도 낙폭이 상당히 축소가 되고 지수가 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그 지수 조정기를 맞이해서 그 실적 호전 종목을 그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번 2분기 실적 호전 예상 종목들을 한번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아마 최근에 내수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주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운송주, 그 밖에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장의 그 컨센서스를 보시면 녹십자라든가 CJ CGV 그리고 롯데 쇼핑 같은 유통주들의 2분기 실적 폭이 상당히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한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연구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쌍용 머트리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컨셉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용 머트리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쌍용 양해에서 분사한 회사고요. 주로 자동차용 모터 자석과 세라믹 절삭 공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자동차와 공작기계 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라든가 공작기계 업황은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쌍용 머트리얼의 어떤 가동률이나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분사 이래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올해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도 지금 PER이 한 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바닥권에서 5월 중순 바닥을 찍고 상당히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6월 들어서 횡보 국면에 좀 있는데요. 한 1,500원 정도는 거의 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손절가는 한 10,000원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1,500원 정도에서는 무리 없이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목표 수익률 한 20%를 잡으셔서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올라온다면 한번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달 자동차 판매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연일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자동차 부품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쌍용 머티리얼. 예.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1,7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5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매수해보면 좋겠다 하셨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12,000원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쌍용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차와 달리 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대신 모터로 이렇게 구동이 되는데요. 쌍용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제가 이번 주에 사실 탐방을 다녀온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업체와 전기차 관련 부품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제 가셔야 될지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은 존재는 하지만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상당히 주가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께서 쌍용 머티리얼에 이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좀 더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한 1,500원 부근에서는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오르면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그간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6거래일 만에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 등이 부진하게 나오는 등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6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다는 점은 이제 조금은 매수세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오르면서 9,219로 오전장을 마감했고요. 중국 증시는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내렸었는데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0.1% 정도 오르면서 장을 출발했는데요. 그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어제 휴장했던 홍콩 증시 역시 오늘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만과 호주도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도 보다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오늘은 소폭 오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발 매수의 유익과 함께 0.47%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0.47% 상승한 9,235.05포인트의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하락세 속에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이 안정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불안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541억 엔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도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 넷째 주 주식 매매에서 보았을 경우 외국인 매도 물량이 1,541억 엔이나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저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반면 지금 자동차 업종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상반기에 신차 판매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2010년도 상반기 일본 신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비 32%나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한 매수 물량이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왔던 것들이 시장에서의 이러한 부분을 이끌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반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 매수의 유입 또한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힘든 가운데 오늘은 반발 매수의 유입 세국에서 소폭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증시 흐름 살펴봤고요. 중국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반발 매수세로 보면 될까요?
예, 지금 중국 본토지수 다시금 상승했다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13% 하락한 2,37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모습 보이면서 반발 매수세 또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세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긴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2달 연속 하락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 또한 계속적인 경기 둔화 국면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PMI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국내 경제 성장이 완화되고 있고 GDP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았을 경우 주간 단위로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장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통해서 들어온 문자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은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곳이고요.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요청하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과 함께 관련된 내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닉네임 보내주시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몇 % 갖고 계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장중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의 진단도 잘 받으실 수 있는 기회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M&A 기대감에 연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대건설을 6만 1,000원에 20%를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네, 예. 최근에 시장에서 이슈되는 종목이죠. M&A 이슈 때문에 현대건설의 그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그 상당히 소외받았던 업종이 건설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구조조정 발표 이후에 건설업종에 대한 그 시장의 시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그런 매수 추천 리포트도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양호한 주가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영업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국내 해외 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도 해외 건설 수주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당히 국내 건설사들의 그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 잔고가 약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래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도 상당히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차트도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M&A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6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하신 지는 한 서너 달이 좀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당히 기다리시느라 많이 답답도 하셨을 건데, 이번 기회에는 충분히 그 사신 가격 이상으로는 올라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만 더 지켜보셔도 크게 수익 측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대건설을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51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간만에 수익권 내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축하드리고요. 또 비 오는데 비 와서 시원하네요 하고 호섭 왕자님께서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예. 비 오는 날보다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봄하고 가을이거든요. 예. 좀 따뜻한 그런 날을 좀 상당히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남자들이 많이 탄다고 하잖아요. 네, 외롭지 않으신가요? 사실 많이 외로운 게 사실이고요. 예. 최근에 저는 봄은 안 탔는데 봄을 좀 타가지고 좀 힘들긴 했죠.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재 연구원님이 봄을 타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농담 삼아 해본 말이었고요. 오늘 비가 와서 비 관련된 문자,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종목별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지 함께 자세히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때 보다 자세하게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현대건설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차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를 14만 원에 30% 가지신 분이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설이 돌면서 현대차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사실 현대건설 인수로 인해서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상당히 시장의 주도주였던 종목인데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적극적인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요.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번 현대차의 주가 하락이 상당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현대건설의 인수대금을 약 2조 원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같은 현대차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설령 현대건설을 인수를 하더라도 그 인수대금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기우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다만 금호그룹이 최근에 대형 M&A를 통해서 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그룹이 상당히 많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도 현대차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재무구조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원에 달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6월 달 미국 자동차 판매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치는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소폭 하회를 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현대 기아차, 그래서 한국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전월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적극적인 공략에 대한 어떤 성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런 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1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다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지 이렇게 높은 매수 가격이 아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비중도 한 30% 정도 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현금 보유액이 있으시면 오히려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다시 저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다시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더블딥, 2번 딥 임팩트입니다. 최근 회복기를 보이던 미국의 고용과 주택,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함께 보내주시면 장중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자세히 신중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들어와 있습니다. 19,500원에 50%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덕산 하이메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볼이라는 유기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몰레드 수혜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에 아몰레드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폰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를 함에 따라서 그 스마트폰에 그 아몰레드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에서 갤럭시 S가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네. 갤럭시 S에도 그 아몰레드가 채택이 돼서 오히려 갤럭시 S의 그 판매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덕산 하이메탈에게도 가장 큰 수혜로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아몰레드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아몰레드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몰레드의 그 소재를 만드는 덕산 하이메탈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2분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주가는 뭐 안정적으로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그다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최근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갤럭시 S가 판매량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갤럭시 S에 대한 판매량 관련된 수치나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아무래도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갤럭시 S가요, 출시 7일 만에 누적 판매 대수가 21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갤럭시 S가 이렇게 또 많이 판매가 될수록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 역시 또 소폭 오름세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인터플렉스를 2150원에 15%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소폭의 일단은 실현 차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그 FPCB를 생산하는 그 업체이고요. 그 업황 호전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FPCB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폰이나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LED TV에 많이 채용이 되는 부품이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국내 FPCB 업체 중에서 최초로 그 애플의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팟 4G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아이폰 4G나 아이맥에도 납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든가 애플에 대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터플렉스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어닝 시즌에 맞추어서 인터플렉스도 최근에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점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한 21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게 된다면 주가는 재차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지금은 이제 지수가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실적 호전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터플렉스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양호한 주가 흐름도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플렉스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자 메시지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선희 님께서도 오셨고요. 또 그 밖에 꿀돼지님 참여하셨고 제네시스라는 닉네임 갖고 계신 분이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네시스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달 판매량이 기아차가 현대차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하는군요. K5가 소나타를 앞질렀고 또 K7이 그랜저를 앞질렀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제네시스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자, 꿀돼지님께서 정답을 더블딥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비 오는 날 너무 좋다고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보고 데이트를 잘하고 월요일날 뵙자고 하는데요. 데이트를 잘 하라고 하는 거면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꿀돼지님 보내셨고요. 노을님도 참여를 하셨고 또 정답 보내주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은 금요일이죠.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시는 종목
종목들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모두투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행주 중에서도 모두투어, 이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36,0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그 월간 수익률로 보면은 약 6월 달에 약 30% 가까운 그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상당히 그 여름 수혜주로서 뭐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호텔신라 등 여름 수혜주로서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 휴가철이 다가오고요. 일단은 그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매수하신 가격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 같고요. 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상승하게 되면 그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으셔서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그다지 저가에 매수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을 하시고요. 최근에 여행주 같은 경우는 또 환율과 민감하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 환율이 좀 많이 빠지고는 있는데요. 다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여행주에게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모두투어가 조정 국면을 받게 되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모두투어를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이고 오늘 36,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고 나왔다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주 금요일은 종목대 상담의 날입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